자, 10월 2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HLB 그걸 계속 썩이고 있죠. HLB가 4%대, HLB생명이 5%대, HLB 제약이 5.76%, 넥슨이가 10%대 크게 밀렸고, G3BNT만 조금 더 돌아나가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HLB 그룹들이 크게 많이 밀리고 있고, 이 9월 달부터 10월 달 내내 두 달 동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HLB 주주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도 그게 조금 실망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언제까지도 떨어지지만 않고 또 언제까지나 올라가지만 않듯이 반드시 또 회복해 주리라고 보고, 사실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해도 요새 크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 실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그러니까 장중에 잠깐 살펴봤을 때 개인들 매수세가 있었는데 역시 오늘도 외인들은 매수를 해줬죠. 개인들이 거의 팔고 있는데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의 매수세가 원체 강하고, HLB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줬고, 외국 개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좀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해주지 않아 이런 모습이 보이고, HLB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에서 241선을 지키고 있는데, 주식이 물론 재료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HLB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20주선까지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심하게 무너져 있고,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7주째 밀리고 있는 거라 두 달이죠. 굉장히 투자자들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니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봉에서 20선을 이탈해 놨기 때문에 추세가 위험하고, 가장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야 되는 5개월선 근처까지 와 있죠. 내일이 목요일하고 금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상 이 자리 위에를 올려놓지 못하면 다시 한번 추세는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하면서 깨지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게 어떤 저점에 대한 매수세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41선, 아니 20개월 선잘 지켜주는 게 꽤 중요하고, HLB 같은 경우 일봉에서 이렇게 241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20주선까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 종가를 확인해 보고 돌아나가 줘야 추세가 잘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르죠. 항상 얘기했듯이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막 상상도 하게 되고, 이제 회사에 대한 실망감,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있지만 당연히 욕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올라가면 또 사람 마음이 확 바뀌죠. 역시 나놓고 박사. 그러니까 주식은 하루 일일이 하기보다는 내가 이 주식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난 장기적으로 접근했는지 단타로 접근했는지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내가 과연 몰빵을 했는지 아니면 분할로 나눠서 살 생각을 했는지, 이런 많은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요즘 그래도 공매도 타깃이 바이오에서 게임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뉴스웨이의 박경보 기자님의 출처입니다. 이 게임주들이 계속 핫하죠.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공매도로다가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펄어비스, 이메이드. 참 신기한 건 HLB 공매도 잔고는 항상 꾸준히 1등이에요. 그냥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는 것도 자 HLB 공매도 세력들도 대단합니다. 10월달 코스닥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추이를 보면 데우시터즈, 컴투스 세 번이나 됐고, 펄어비스까지 올라 있죠. 이 종목들이야 월봉에서 어째 높은 데 갔다 왔다고 하지만 HLB는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사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게임주대 공매도가 잔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게임주대에 조금 우려가 돼 있는 상황이라 공매도를 쉽게 무시하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분할로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게 맞고, 주식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몰빵해서 난 회사의 운명을 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저점에서 분할로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진양군 HLB 회장이 미국 자회사 엘레바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이 2대1의 권효준 기자님의 출처고요. HLB는 진양군 HLB 회장이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의장으로 27일 선임됐다고 밝혔죠. 엘레바, 이 자회사죠. 이 엘레바는 HLB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 표적 하나 신약 물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보세라니까 3, 4대 파클리탁셀 제제인 아필리아를 개발 중입니다. 이 엘레바 이사회 의장에 취임한 것은 책임 경영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한 결정이고, 현재 엘레바는 항소제약과 협의를 통해 리보세라님의 말기위암 치료제 승인을 위한 NDA, 이 보완자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HLB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결국 리보세라닙의 이 NDA 신청과 이 보완자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신청해서 통과되는 게 이게 HLB에게는 가장 큰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들도 가장 바라고 있는 기사기도 합니다. HLB가 G3BNT를 인수하기로 하고 29일 날
주총을 열어서 G3BAT를 HLB 테라피utics로 사명을 변경하는 등 또 이 임원들로 HLB의 이사진이 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예정일은 29일이었죠. 자, 뉴시스의 이 기사하고 출처고요. 일단 G3BNT의 완벽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다음에 인수하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일 된 이 예정, 29일 날 제가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유사증자 납입일 전부 다, 그러니까 주총 및 유상자 납입일을 전부 다 11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모든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뉴스나 기사는 찌라시 정도로 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뉴스나 호재가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점이 몰릴 수도 있고 또 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뉴스는 항상 찌라시 참고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아직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결된 게 아닌 것 같다는 HLB 측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G3BAT 주총도 연기가 됐고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한 다음에 HLB에서 인수하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로 이 넥스스 사이언스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게 11월 16일로 지나야 결정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잠시 이 G3BAT의 차트를 좀 보면 유일하게도 월봉에서 아주 대바닥권에 있죠. 이 친구가 18년도 4월 달에 최고점인 56,000원을 기준으로 지금 14,000원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한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바로 HLB에서 인수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주식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 없이 했구나라는 좋은 호재에 힘입어서 9월 달에 크게 급등했죠. 자, 항상 급등했다가 제가 이 모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이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식을 대응할 것인가 기준을 삼는 데 좋다고 그랬죠. 저번 달 9월 달에 제가 이 친구가 올라가면 이 노란 선 20개월 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데 결국 이 자리 맞고 떨어졌고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이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 쉴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다음 달에 다른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20개월 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G3BNT는 또 머크 관련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머크가 이 11월 말쯤에 이 심사위원단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12월 달 한 달은 걸릴 거고 올해 안에는 승인이 좀 나기 어려울 건 얘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머커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프랑스의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어쨌거나 다른 HLB에 인수하는 호재 외에도 몇 가지 호재들이 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지켜줘야 될 10선 위에 잘 있고 깨게 되면 10선까지 똑같이 밀리게 되죠. 이 자리도 깨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어디서 늘릴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지표죠. 모든 게 이동평균선대로만 된다면 이동평균선으로 떼돈 벌겠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주식을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을 삼는 데 가장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HLB 제약이랑 넥스사이언스 많이 밀렸는데 결국 저번 주에 꼭 지켜줘야 될 20선을 깼기 때문에 더 크게 밀린 거고 이제 마지노선들이 자꾸 지수를 계속 깨고 내려오고 있죠. 사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온 만큼 낙폭이 큰 건데 주봉에서도 노란선이 20선이 중요하듯이 제 개인적인 저의 투자 방식으로는 월봉에서도 역시 20개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까지 깨게 되면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중요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넥스사이언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5개월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은 10개월 선까지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또 밀리겠죠. 따라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자꾸 깨는 또는 지켜주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어떤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많이 하시죠. 그래 이동평균선으로 하면 돈 벌겠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동평균선으로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은 내가 주식을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매수할까 삼는 기준이죠. 물론 투자 방식에 따라서 나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거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절대 틀린 방식이 아니죠. 하지만 재료가 너무 월봉 고점에서 쏟아져 나와서 꼬리 달고 길게 무너지면 결국 재료 소멸의 역할이 오기 때문에 안 되고 재료가 터지기 전, 그리고 조금 뉴스가 날 때 이런 자리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넥스사이언스나 HLB 제약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고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고점에 물렸을 때는 그만큼 고생하는 거죠. 바닥에선 장기 투자, 수익, 단기 단타가 맞는 게 여기죠. 아무리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한 이슈도 전이 많이 올려드리지만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호재로 작용해서 HLB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 연결이 돼 있고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나노젠이 특히 HLB와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은 항상 수급에 기인하고 매도세가 세면 결국은 매수가 약해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다 매도를 했죠. 물론
외국인들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 외국인도 있고 예전에 송말에 왜그 검은 머리 외국인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외국인이 아닌 다음에 단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HLB에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왔구나 이 정도고 참고 정도 하고 그러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꾸 주식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줄질 않죠.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HLB나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가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는지 참 아주 답답하고 자, HLB 생명과학도 역시 8%대, 7%대, 3%좀 줄긴 했어도 역시나 공매도 비중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고 또 언제까지 떨어지지만은 않듯이 반대 턴에서 또 돌아가기도 하니까 HLB를 사랑하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의 위치나 자리는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 이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돌아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